준조실의 26권 중종 11년 10월 21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흉흉 때문에 각도의 정례 공상을 감안한 일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준조실의 26권 중종 11년 10월 21일 기사 일곱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준조실의 26권 중종 11년 10월 2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창강 김굉이 태리어 공리어 종리어란 말에 대하여 아뢰기를 임금은 한나라의 주인이니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제사함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하고 설경 기준이 아뢰기를 만일 후손 없는 사람을 모두 제사해 주도록 한다면 국가 명맥이 길어질 것이니 한갓 글만 볼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 시점의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후로서 후손 없는 사람과 대부로서 후손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제사해 주었으니 이는 지극히 후한 예이다. 우리나라에도 또한 여기의 사전이 있는데 다만 유사들이 극진하게 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상이 말뜻을 알지 못해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하매 기준이 아뢰기를 대부의 후손이 없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제사를 해주었으니 친척이나 고육 지친으로 만일 후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마땅히 제사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고려의 왕실을 지금도 제사해 주는데 다만 유사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 같다 하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만일 제사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위에서 살펴서 처리하셔야 하는데 방친 중에 후손이 없는 사람도 그를 반부하고 제사해 주니 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함부로 아뢰지 못하더라도 위에서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끊어진 대를 이으려면 후손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가까운 일가로 후손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며 정은 임건이 아뢰기를 멸망하는 나라를 일으켜주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면 제왕의 후덕한 일이니 비록 한때 죄를 범하였더라도 제사의 줌이 가합니다. 다만 받들어야 할 귀신이 아니어서 제사할 수 없는 데에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데 소격서 제사가 바로 도가 다른 것이니 폐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방의 성왕당 및 모든 무당들 짓은 마땅 일체 금단해야 합니다. 하였으나 대간이 하였다. 대간이 전의를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충청시력 26관 중종 11년 10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상이 충청도 수군절도사 우맹선을 인견하고 수군의 일을 잘 돌보도록 분부하였다. 충청시력 26관 중종 11년 10월 22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사이 사치가 풍섭이 되어 의복과 가옥을 한없이 호소하게 하니 큰 패풍인데 위에서 몸소 검소를 실행하고 대신들도 또한 화려한 것을 숭상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이런 패단이 없어질 것이다. 살아능다는 공용으로 무역하는 것 외에는 모두 검단하도록 하라. 표리도 마땅히 토산물을 쓰고 당물을 쓸 것이 없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0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저광 때 경영관과 영의정이 족친 중에 제사 받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후사를 세우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어떤 일을 가르쳐 말한 것이냐 하니 장원이 의계하기를 폐주가 지친인데다가 또한 한나라의 임금으로 있었으니 이를 가르쳐 말한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폐주의 사당 세우는 일은 전일에도 의논하다 중지하였는데 지금 폐비가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겠다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폐주의 후손 세우는 일은 중요하여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본의도 또한 그러하니 석강이 끝난 다음에 마땅히 정부 및 부원군 육경 등을 연방하겠다 하였다. 준조실의 26관 중종 11년 10월 20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관원을 보내어 폐주의 묘 및 가묘에 별제를 하고 싶으니 예조로 하여금 나르가려 아뢰도록 하라. 준조실의 26관 중종 11년 10월 20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창관 김굉이 아뢰기를 연산군은 종사의 주의를 얻었으니 마땅히
속적이 끊어져야 하지만 만일 제사도 받지 못한다면 친친의 도리에 방해로 올 듯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폐주뿐만이 아니라 노산도 또한 후손이 없어 여기에도 또한 제사해야 하니 오늘 연방할 때 아울 의논함이 어떠 하리까 하고 기준이 아뢰기를 폐수가 비록 죄가 크고 악이 한없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조의 임금에게도 또한 제사를 끊지 않은데 더구나 고륙지친이겠습니까? 노산의 일은 소신이 후생이어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죄가 폐주와 같지 않으니 이번에 만약 제사하게 된다면 성덕에 있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정보감을 보건대 노산의 일은 관계가 또한 이미 오래된 것이었으니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무정보감은 개국 초부터 예종 때까지의 내우 외환에 관한 사건을 수록한 책인데 현존하지 않고 성종 때부터 명종 초년까지 내우 외환을 진압한 전말을 수록한 속무정보감만이 현존한다. 준조실록 26관 중종 11년 11월 22일 경호 8번째 기사 선장전에 나아가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권균, 김전, 윤순, 고영산, 이겸의 안당 등을 연방하여 노산과 폐주의 후손을 세움이 합당한지 가부를 의논하도록 하니 광필이 아뢰었다. 신등이 누가 폐주 때 입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폐주가 10년이나 임금으로 있었는데 특히 끝이 처음과 같지 못하여 천명과 인심을 모두 잃고 종사의 주의를 얻은 것이지만 폐주가 제사받으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후손을 세움과 사자는 경솔히 거행할 수 없으니 마땅히 고금의 사례를 참작해서 해야 하니 호문관과 예간으로 하여금 옛 예를 고찰하도록 한 다음 다시 의논해야 하고 경솔하게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노산의 일은 오늘 상께서 하문하셨는데 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저 태조와 세조의 처음 즉위하실 때 일은 후세에 와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연산이 비록 무도하여 폐위는 되었지만 일찍이 한나라의 임금으로 있었으니 제사가 끊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노사는 사세에 몰린 것인데 차마 원통한 홀령이 되게 할 일이었겠는가. 광필은 대신에 영량으로 허두만 열어두고 도리어 저지했으니 한탄스러운 일이다. 은기가 아뢰기를 신의 뜻도 광필과 같습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신의 뜻도 또한 같습니다. 소릉 보기한 것은 특히 문종께서 혼자 제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항은 같지만 실정이 다르니 마땅히 예문을 고찰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노산일은 무정보감을 보고야 알았는데 나이도도 역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고 여긴다 하였다. 권견도 또한 광필 등의 의논이 옳다고 하였다. 김전이 아뢰기를 끊어진 데를 이어줌이 비록 아름답기는 하나 일이 쉽지 않으니 마땅히 세속 명절 때 치제하고 또한 묘지기를 두어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되 외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맡도록 해야 하고 각별히 후손을 세울 것은 없습니다. 비록 옛 법례를 고쳐하더라도 또한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노산의 일은 이와도 또 다릅니다. 하고 윤순이 아뢰기를 폐주는 후손을 세움이 지당하니 홍문관과 예관으로 하여금 예를 고찰하도록 해야 하고 노산의 일은 폐주 일과 다르니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일이 매우 중대하니 널리 옛 법례를 고찰하여 의거할 때가 있은 다음에 해야 하고 한갓 한때의 말에 따라 경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산의 일은 선왕 때 이미 후손을 세우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계명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또한 이와 같은데 반드시 옛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널리 물어보고 정해야 하고 노산의 일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노산의 일은 이와 다르다. 폐주의 후손을 세우는 일은 참 좋으니 비록 옛 법례가 없더라도 나의 뜻에는 가하다고 생각된다. 하며 안당이 아뢰기를 후손을 세우면 지극히 중후한 일이나 옛 제왕들의 법례가 동일한 것이 아니니 모두 다 고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노산의 일은 세조께서 중흥하시는 때의 일이나 폐주의 후손을 세움과 소릉을 보게 하는 일은 대의에 매우 좋은 일이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릉을 보게 하는 일은 이와 다르다 하며 승지 김안국이 아뢰기를 노산이나 연산이 폐위되었으면 동일하니 마땅히 모두 옛 법례를 고찰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후손을 세우면 불구하고 마땅히 사전을 거행해야 하니 노상과는 일이 다릅니다. 하고 또 장령현을 혁파함이 합당한지를 의논하게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조종조에는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허다히 그 고을을 혁파하거나 큰 고을은 명칭을 낮추었는데 창평, 태천 같은 고을들이 혁파되었다가 지금은 복구되었으니 혁파의 징계를 보이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행 때문에 혁파하게 되면 불구하고 다만 큰 고을이라면 명칭만 낮춰도 되는데 창령은 현이어서 명칭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저 정도에서는 현에 해당하는 고을을 혁파에다가 그 뒤에 도로 세웠는데 고을이 도리어 조락 피폐해졌으니 신은 혁파함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들으는 명칭을 낮추고 들으는 혁파하여 시기에 맞도록 결정했는데 다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갑자기 혁파하면 백성에게 큰 폐단이 있게 되니 합당치 않을 듯합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신도 역시 큰 고울이라면 명칭을 낮춤이 가하다고 여기는데 장령은 현이었어 또한 명칭을 낮출 수도 없고 만일 혁파함에 폐단이 있게 되니 합당치 못할 듯 싶습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토지를 딴 고울에 떼어붙이고 온 족속을 출세하여 딴 지경으로 옮기게 하여 족친들이 모두 그 사람을 원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난역처럼 온 족속에게 누가 미치게 하면 불구하고 그 자손이 이미 큰 줄을 입었으니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고려를 협파하지 않고 단지 그 본인만 주의주면 악을 징계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새, 공형 등을 또한 주의를 다스려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징계하는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온 족속을 또한 죄주고 징계되도록 함이 가합니다. 하고 윤순이 아뢰기를 혁파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고울이 크니 노비와 백성을 딴 고울에 떼어붙여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노비가 주인을 죽이면 이보다 심한 일이 없지만 단지 그 자신만 죄 죽어야 합니다. 고울 아전으로서 원을 쏘아 마치었으니 그 죄악이 매우 크기는 하나 법률 밖의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죄 없는 온 족속을 죄로 다스리면 불가합니다. 하고 경산이 아뢰기를 시골 풍습이 완악해진 지 오래이니 마땅히 징계하여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크게 풍속과 관계되는 일이어서 단지 그 사람만 죄주면 불가하니 유양 풍관들도 마땅히 죄주 악을 징계해야 합니다. 하고 계명이 아뢰기를 혁파가 매우 중난하지만 조종조에서도 또한 그러했으니 전례대로 혁파해야 하고 일가대로 죄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어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혁파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받는 피해가 클 것입니다. 하고 김당이 아뢰기를 이는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다른 곳으로 떼어붙이게 된다면 관속과 백성들이 반드시 잔약 피폐해질 것이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심상한 일이 아니어서 그 사람의 동기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을 그대로 그 고을에 살게 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추세하여 입거시킴이 가합니다. 이는 비록 법률 밖의 일이기는 하나 국가에서 강제로 입거시키는 법이 있으니 시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전에도 혁반고울이 많은데 그 뒤에 완악한 짓이 다시 생겼으니 이로 본다면 혁파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단지 그 사람만 죄주면 후일에 징계가 되지 않으니 각별히 그의 동기들을 죄주고 새 공형들을 잔폐한 역의 영로로 정속함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혁파하는 것을 대신들이 모두 합당하지 못하게 여기니 혁파할 것 없이 그 자신을 조용하게 죄줌이 가하다 하였다. 작년에 혁파함이 합당한지를 의논한 것은 현감 김세완이 공무를 마치고 동원으로 돌아오다가 오른쪽 허리춤에 화살을 맞아 부상당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의논이 있게 된 것이다. 공형은 아전의 별칭이다. 곧 호장, 이방, 수형리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가다 설경청 응이 아래기라 요사이 보건대 사대부들이 부모의 기일이면 사진하지 않고 치제하는데 조상의 기일에 사진하도록 하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지사 장순손이 아래기라 신하된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위에서도 마땅히 형옥을 계단하지 마시고 재개하는 성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고 특징관 권균이 아래기라
시제 날에는 공사를 출납하지 않는데 정제 날은 공사를 출납하니 이도 또한 합당하지 못합니다. 아래 사람들은 역시 정제 날도 사진하지 않으려 하는데 나오도록 하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하고 영사김 은기가 아뢰기를 대전 모든 길에 사진하도록 하면 매우 합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제날에 공사를 출납하면 선왕 때 승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려 하는 것이다. 긴급한 일이라면 비록 출납하더라도 되지만 긴급하지 않은 공사는 출납할 것이 없다 하며 시간관 채침이 아래기라. 무릇 국가의 길로 취재 날에는 공사를 출납하지 않고 정제 날에는 정사와 단지하는 이들을 모두 출납하니 합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참찬간 윤은보가 아래기를 정사뿐 아니라 차명주의 같은 일은 또한 출납하도록 하므로 언제나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나도 역시 미안하게 생각하니 단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듯하다 하며 특징간 긴급 피비 아래기를 기일을 당했어도 형사라는 공사를 모두 출납하도록 하는데 이는 비록 전례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한때의 수교는 경상의 법이 아니니 비록 고치더라도 방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기일에 당하여 형사라는 공사를 출납하면 합당치 못하니 비록 전례가 있더라도 고침이 무방하다. 이 뒤로는 을에 형사라는 일을 아뢰지 못하도록 하였다. 장령 유관이 아뢰기를 좌도하는 사람들을 특히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간혹 점하는 맹인이나 풍수들이 수시로 공중에 드나듭니다. 이런 무리들은 자기의 방술로 한 번 맞추기를 바라는데 한 번만 맞추게 되면 더러 그들에게 빠지는 일이 있게 되니 언제나 현명한 사대부잡하기를 생각하셔야 하고 이런 무리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십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문 밖에 더러 일이 있어서 왔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궐 안에 온 것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며 유관이 아뢰기를 여기저기서 듣건대 간혹 인견하에 사여가 있으셨다 하는데 이러시면 바깥 사람들이 자연 알게 됩니다 하고 정응이 아뢰기를 아래 사람들이 말이 비록 들어 틀림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 것이니 그들의 마음이 비록 착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상께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것은 비록 전에 듣기를 잘못하더라도 역시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지광에 나아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천문은 예로부터 있는 것이지만 명과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과를 두어 그 직사로 하여금 권례에 드나들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인견하는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하매 증응이 아뢰기를 천문은 곧 역상 1월로서 이는 당우 때부터 전해오는 제도이고 태사는 곧 분침을 관측하고 재변을 살피는 것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복서 역시 예로부터 기복이 전해오는데 후세에는 운명 해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음양과 우양은 모두 천리와 자연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비록 안다 하더라도 도움됨은 없고 한갓 좌도에만 빠지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문과 복서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나 지금은 매우 오류가 심하다 하였다. 채침이 아뢰기를 천문지리 복서는 곧 3대 시절부터 전해온 것인데 지금 지리는 풍수들의 설의 이단이 되고 복서는 운명만 말하는 궤변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운명론에 대해 논란하기라 남양의 귀한 선비들이 어찌 모두 꼭 육합에 맞은 것이며 장평에 싹살한 군사들이 어찌 꼭 모두 사명에 걸린 것이겠는가 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논리였습니다 하였다. 남양의 귀한 선비들이 어찌 모두 꼭 육합에 맞은 것이는 남양의 귀한 선비는 제갈근이 아우 제갈양 종제 제갈탄과 각기 한 나라에 쓰여 훌륭한 명성이 있은 것을 말한 것이다. 육합은 음양가의 학설에 자, 축, 인, 해, 인과 해, 묘와 슬, 진과 유, 사와 신, 오와 미 서로 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해와 달이 자에 모일 때 두는 축을 가리키고 축에 모일 때는 두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와 축을 합으로 보는 따위이다. 곧 일시가 조음을 뜻한다. 장평에서 할살된 군사들이 어찌 꼭 모두 사명에 걸린 것입니까? 는
장평의 군사는 진나라 장수 백기가 조나라 대군을 쳐서 항복하는 군사를 학살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삼형은 12지를 세 가지씩 사방에 배치하여 그것을 형살방으로 고치는 것이다. 곧 사, 유, 축은 서방의 형살, 인, 오, 술은 남방의 형살, 해, 묘, 미는 동방의 형살, 신, 자, 진은 북방의 형살을 위치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김양필은 일찍이 수사 때 창원 기녀와 살며 국상을 만나서 그대로 두고 버리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신하된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일이 아닙니다. 하니 양필을 채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았으며 이어 헌부에 명하여 양필을 추국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3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정평부에 배에 꽃이 피어 열매가 맺게 되었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신용배가 아뢰기를 이 자는 인물이 썰만한데 지금 이주와 상피에 걸려 대간 시종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상피됨을 헤아릴 것 없이 마땅히 써야 한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김안노는 자의 손이 동서이다. 안노가 딸을 두었는데 남에서 병이 있어 안노가 돌보지 않으므로 죽게 되자 자가 이 때문에 박정하게 여기니 사람들이 안노가 뜻을 얻게 되면 자가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아뢰기를 이 자가는 정부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실수한 일이 큼을 전일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을 끄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아뢰지 않기로 하였으니 반드시 그 자리 그대로 잊지 못할 것이지만 상계수도 또한 구차하게 그 사람을 용납할 것이 없습니다. 이 규는 다른 이로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장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랜 것이니 마땅히 시급하게 채직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4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허문관이 아뢰었다. 한 소재가 죽고 후손이 없자 곽광이 창읍왕 하를 불러다가 상사를 치르도록 했었는데 즉위 한지 27일 만에 엄난한 짓을 하자 광이 군신들과 의논하여 효소 광후에게 고하고 폐위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2,000호의 단목읍을 주었고 그 뒤 선조는 즉위하여 조서 내리기를 대개 듣건대 상이 줄을 지었지만 순이 봉해 주었다고 한다. 골육지치는 갈라져도 끊어지지 않는 법이니 해온 후로 봉작하고 식읍 4,000호를 수라하였으며 그 뒤 흥하자 예장태수 유의 상주에 따라 국제하였다가 원제가 즉위하여서는 하의 아들을 후로 봉작하여 아들과 손자에게 전하도록 하여 오늘날에도 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태종 때는 진왕 정미가 조축하고 고망하여 대역부도함으로 방주에 안치되었다가 죽었는데 진종은 황숙과 부왕으로 봉하고 인종은 태사로 증직하였으며 신종은 그의 손자 승량을 진국공으로 삼아 정미의 제사를 받도록 했으며 송태종 때 위왕 덕소는 태원에서의 상 논란 때문에 물러가 자살했었는데 위왕으로 추봉하고 진종은 손자 종애를 영국공으로 승습하여 봉하였다가 죽자 그의 아우도 종신을 봉하여 끊어지지 않고 세습하게 하였습니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4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사의 경연에서 아래 사람들이 소희를 진달하고 싶어하고 또한 진강하는 글에 따라 농계하기 때문에 아래는 말이 한결같지가 않다. 승지들이 곧장 아랫말을 질품하면 내가 곧 답해주므로 정령이 번거로운 듯한데 요사의 경연에서 또한 법령이 번다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뒤로는 짐작하여 질품함이 좋겠다. 또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현명한 사대부들을 접대함이 매우 좋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해가 매우 짧은데 삼시로 경연에 나가기 때문에 공사를 펼쳐볼 틈이 없어. 공사가 많이 지체되고 자정께 문안도 못하게 된다. 대저 학문은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삼시로 할 것은 없다. 만일 한가한 날이면 삼시로 나갈 수 있으나 이 뒤로는 몇 차례나 경연에 나갈 것인지를 취품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4일 임신 6번째 기사 정부에 하교하였다. 요사이 사치가 풍습이 되어 재택과 의복을 서로 화려한 것을 승상하는데 풍습이 된 지 이미 오래되어서 법으로 검단하기 어렵지만 변동하여 고치는 깃털이 윗사람들에게 달렸으니 좋아하고 승상하는 것을 엄격하게 보여 인도해야 하겠다. 진실로 임금이 몸소 실행하고 따라서 경대부들이 먼저 검약을 실행하면 모범이 된다면 사서인들이 자연히 보고 감동될 것이니 근본을 바로잡고 건원을 밝힘이 진실로 나에게 달렸다. 이제부터 공경대신들도 또한 힘써 검소를 승상하여 백성의 선도자가 되며 사라 능단을 또한 있기를 좋아하지 마라. 배풍을 개혁하라.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5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종묘 헌관이 되었을 때 집사들이 술을 마시고 희학질을 하며 삼가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니 감찰이 규검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5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5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사라능단을 대전에는 당상의 부녀들만 입도록 하였는데 지금은 사치를 승상함이 심하고 특히 부녀들이 더욱 심하여 일반인들도 또한 있는 자가 있어 풍속이 점점 나빠지니 위에서 먼저 검수를 시행하시고 또한 내외 명부들이 입지 않도록 하신다면 그 아래 사람들은 자연히 번득게 될 것입니다. 전일에도 받는 일이 있지만 제상들은 이래 여전히 입어 공론을 두렵게 여기지 않음이 이러하니 위에서 각별히 엄중하게 검단하시면 공경이나 귀척들이 또한 법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라능단은 예적부터 있었다. 지금 사치하기 때문에 금단하려 함은 옳지만 일찍 금할 수는 없다. 천사와 외인이나 야인에게 잔치를 베풀 때는 입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흉배는 능단 옷이 아니면 붙일 수가 없다. 비단을 사서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면 마땅히 이처럼 통음하게 검해야 하지만 이는 영구히 끊을 수 없는 물건이니 지금 마땅히 사직을 엄금해야 할 뿐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경 기준이 아뢰기를 이 대문에 공자가 말하기를 사랑을 하기를 어버이부터 함은 백성에게 화목을 가르치는 것이요 공경하기를 어른부터 함은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는데 해설한 사람의 말이 어버이 섬김과 어른 섬기기에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 덕화가 백성에게 퍼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노너에 이르기를 군자는 근본의 힘을 쓰는데 근본이 세워지면 도가 비롯되는 것이니 효제는 인을 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대범 효제란 온갖 행실의 근본으로서 도를 행함이 효제로부터 시작되어 백성에게 인을 베풀고 만물을 사랑함이 모두 이를 이루는 것이니 효제를 다하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이 인을 베풀고 만물을 사랑하고 싶은들 이미 그 근본이 없는데 어찌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3대 이전은 위에 있는 분이 먼저 효제의 도리를 다 하였기 때문에 아래에서 모두 본받아 각기 그 어버이를 친애하고 어른들을 존대하게 되어 어느 집 사람이나 봉작할 만한 세속이 있었던 것이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까지 파급되어 사색을 순탄하고 쉬웠기 때문입니다. 후세에는 그렇지 않아 한갓 말단의 형정에만 구구하고 근본의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화순한 기운은 없어지고 패악하고 불순하여 다투고 싸우는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대범수는 큰 효자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고수가 즐거워하게 됨으로써
천하의 아비나 아들도 된 사람들의 마음이 정해졌다 하였습니다. 대개 천하에 완악하게 고수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순이 능히 지극한 정성으로 숨겼기 때문에 차츰차츰 스스로 닫고 간악해지지 아니하여 그 결과 천하 후세의 아비 되고 아들 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그의 분이에 편안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큰 효자인 점입니다. 순이 비록 인륜의 변에 처했던 것이지만 성상께서 효도를 마땅히 이로써 법을 삼아 지극한 정성으로 행해 가신다면 아랫 사람들이 모두 감화되어 풍속이 저절로 화순해질 것이니나 만일 형정을 다스리려 하신다면 근본이 없는 일이 되어 참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지당한 말이다. 대번 풍속은 형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효도하고 공경하는 실질을 다하여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을 삼아야 되는 것이다. 하며 동지사 남건이 아뢰기를 대학 평천하장에 또한 효제에 대한 말을 하였는데 해설한 사람이 말이 가진 바는 요약하면서도 파급되는 바는 넓다 하였으니 임금이 어버이를 친애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곧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버이를 친애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먼저 다스린 효과에 마음을 팔릴 것 없이 마땅히 그 도리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래 사람이 자연히 보고 감동할 것이다. 하며 작년 공설인이 아뢰기를 근래 풍속이 사체 드디어 배풍이 되었습니다. 대범, 사라, 능다는 비록 대전의 사족 부녀에게는 금하지 않았고 재상들은 모두 입을 수 있으나 배풍을 바로잡으려면 금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직과 중국 무용을 모두 금하도록 하면 자연 입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헌납 문관이 또한 아래고 시독관 채침이 아래기를 노산 연산의 후손 세우는 일을 요사의 대신들과 의논하니 대신들이 노사는 연대가 이미 오래되어 후손을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폐주와 비교하면 노사는 어둡고 연약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 종사의 죄를 얻은 것이 아닌데 어찌 연대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후손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홀령이 의탁할 데가 없는 것을 가엾게 여겼어라도 마땅히 후손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연산의 후손을 세우도록 하시려면 노산까지 아울러 세워야 합니다. 하고 사경 기준이 아래기라 만일 후손을 세운다면 단지 연산에게만 하고 노산까지 하지 않으면 옳지 못하니 모든 후손을 세우도록 한다면 국가의 기맥이 연장되고 성상의 덕도 또한 지극하여질 것입니다. 옛적에는 특히 후손 없는 제왕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 없는 대부에게도 또한 제사하여 의탁할 데가 있도록 하였는데 더구나 이미 임금으로 있다가 외로이 의탁할 데가 없다면 어찌 성조의 누가 아니겠습니까? 노산이 한테 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하늘에 계신 조정들의 홀령이 보신다면 모두 같은 자손인데 외로운 홀령이 의탁할 데가 없다면 편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상의 몸으로 본다면 모두 한 기운이 나뉘어진 것인데 제사가 끊어지고 의탁할 데가 없으니 천성의 척은 하여짐이 또한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후손을 세우도록 하시려면 노산을 연대가 멀다고 해서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후손을 세우기로 한다면 연대가 먼 것을 헤아릴 것이 없으나 그때 일은 모두 무정보감에 실려 있는데 그 일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들의 말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하며 동지사 남곤이 아뢰기를 노산의 후손 세우는 일은 진실로 해야 하고 죄가 있고 없으면 지금 헤아릴 일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외로운 홀령들을 단을 세워 제사하였으면 3대 때 제왕들의 인덕이 지극한 일이니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해야 합니다. 옛말에 멸망한 나라를 일으켰고 끊어진 데를 이었으며 천하가 인으로 모였다 하였으니 바라건대 이 점에 유의하시어 널리 조정의 은원을 거두어 처리하소서 하고 영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그때 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일 연방 때 후손을 세울 수 없다고 아뢰었던 것인데 과연 모두 조종의 한 몸에서 갈린 분이니 죄가 있고 없으면 헤아릴 것이 없이 의탁할 데가 없는 외로운 홀령을 위해서 후손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참청한 신상이 아뢰기를 후손 세우는 일은 노산 연산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의례년에 세조께서 저기 하시셨는데 곧 노산의 15세 때 일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망령되이 한 일을 유약한 나이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있고 없으면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일이고 모두 그 당시의 지친들이십니다. 옛적에 한 신이 대역으로 죽었었는데 선유들의 의논이 오히려 마땅히 자손들을 보존하여 그의 공로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임금으로 있다가 폐위된 분이겠습니까?
그때를 당해서 다만 종사를 크게 여기기 때문에 한때 일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금 외로운 홀령이 의탁할 데가 없으니 그를 위해 후손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신상의 말이 지당합니다. 하고 공설이 문간이 또한 후손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음을 아뢰니 이르기를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며 기준이 아뢰기를 세종께서 광평 대군을 무안군의 후손으로 삼으셨는데 비록 이와 다르기는 하지만 인후에 있어서는 같은 일입니다. 한때 죄를 받기는 했지만 같은 기맥을 받은 골육으로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 측은하게 여기시어 후손을 세우도록 함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재상 및 부녀자들의 옷도 일체 넉날을 금함이 합당한지를 다시 내일 대신들을 연방할 때 물어보라.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8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8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이 계명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송천회를 우참찬으로 김극핍을 한승부 좌윤으로 조원기를 우윤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이수동 정원 임건이 일체 사라능단을 검단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녀자 및 재상에게도 모두 검단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자화를 보내 연산군의 묘에 취재하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직제학 한효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일의 노산 연산의 후손 세우는 일로 대신들을 연방하시고 이어 신들에게 옛일들을 고찰하여 올리도록 하셨는데 신등이 한나라가 해온 후를 봉한 일과 송나라가 부왕을 봉한 일들이 이와 유사하게 감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인정이나 예의에 관계됨이 이보다 큰 일이 없으니 마땅히 전하께서 차마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연산은 종사의 주의를 얻었지만 전하께서 오히려 또한 제사가 끊기는 것을 애처롭게 여겨 후손 세우자는 뜻을 옳다 하셨으니 친친하는 우리가 진실로 마땅히 이러하셔야 하거니와 노선의 이런 연상과 같이 아니한데도 이제까지 제사가 끊기었으니 전하께서 끊어진 대 이어주시려는 마음을 더욱 마땅히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방석은 서자인데다가 어린 몸으로 선조의 죄를 얻었지만 오히려 후손을 세워주어 제사가 끊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정조에도 이미 이런 전례가 있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심사숙고하시어 지친이 의탁할 데가 없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노산의 일은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9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산정전에 나아가 대신들을 연방하여 연산 노선의 후손 세우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연산 노선의 후손 세우는 일은 전일의 얘기를 강론하다가 반론한 것인데 신의 생각에는 성께서 그의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창업왕 덕수와 정미의 일은 이와 달라 그들은 오히려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를 맡게 한 것입니다. 연산은 종사의 주의를 얻었으니 후손이 없는 제후의 예로 대우하여 제사를 폐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딸이 있으니 이로 하여금 제사하게 함도 가하니 후손을 세우면 옳지 않은 듯 싶습니다. 노사는 선왕 때부터 신주가 없었으니 이제 신주를 만들고 또 사당을 제끼는 사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록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듯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한다면 국가의 뜻이 후한 일입니다. 하고 김은기가 아뢰기를 이 일은 창업왕이나 정리의 일과는 다릅니다. 후손을 세운다면 마땅히 봉작을 승습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가 또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국가에서 사전을 후하게 하도록 함이 가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후손을 세워 봉작을 승습시키면 어려운 일이니
마땅히 묘직을 내려 속절에 제사하도록 함이 사체에 공평하고 노산의 일은 폐주의 일과 달라 더욱 어렵습니다. 하고 권균, 강원, 김전, 윤순, 윤금선, 김준선, 이점, 고영산, 임유경, 황맹헌, 조계상 이 자견은 모두들 후손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계명이 아니기라. 연산은 종사의 죄를 얻어 스스로 하늘과 연을 끊었으니 후손을 세울 수 없으나 만일 죄가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않고 후손을 세우다면 옳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속은 옳지 않고 소분한 친속은 계구하되 봉작하지 말고 단지 제사만 받들게 함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후손을 세우는 일은 중난한데 이탁할 데 없는 외로운 홀령을 위해 후손을 세우면 친친하는 도리에 지극히 좋은 일이니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후손으로 세울 사람을 소원한 자로 하여 사대부와 같은 예로 하도록 함이 가할 듯합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끊어진 데를 이어주면 성덕의 아름다운 일이나 다만 연산은 속적이 이미 끊어져 후손을 세워 공작을 승습시키기 어려우니 죄가 있고 없음을 논하지 말고 끊긴 데만 이어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무릇 이 악에 관한 일은 모두 세종 때의 것을 본받아야 하는데 세종께서 방석의 후손을 세우셨으나 이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비록 실록을 고쳐야 해보아 죄가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말고 후손을 세워야 합니다. 연산과 노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고 남근이 아뢰기를 끊긴 데를 이어주면 고금 죄앙의 공통된 의리이나 다만 제사를 맡겨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뿐이니 마땅히 제사 맡을 사람을 두되 봉적을 승습하도록 항습할 수 없도록 하고 예관으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한세환이 아뢰기를 연산은 후손을 세우지 말고 그의 족속으로 하여금 단지 제사만 지내게 함이 마땅합니다. 방석이 죽은 후 세종 때 와서야 그의 후손을 세웠으니 지금 노선이 비록 오랜 해가 된 듯하지만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김급핍이 아뢰기를 연산은 후손을 세움이 옳지 않으니 단지 제사가 끊길 것을 위해 마땅히 사대부의 예로 제사하도록 해야 하고 죄가 있고 없으면 헤아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장순손이 아뢰기를 마땅히 예관으로 하여금 짐작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조원계가 아뢰기를 마땅히 널림으로 의논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고 승직 김안국이 아뢰기를 이는 대신들이 의논할 일이지 소신이 알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만세의 의론에 관계될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연산과 노산이 비록 폐위되었지만 성상을 몸으로 본다면 폐주는 곧 지친이요 노산도 또한 지친인데 오래 임금으로 있다가 천지 사이에 여기가 되었으니 화기가 펴지지 못하고 여기가 된 것이 이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적에 정나라 양소가 죄 때문에 죽어 여교가 되었는데 자산이 그를 위해 후손을 세워주자 살기가 없어지고 무왕이 천하를 얻자 주의 아들 무경을 봉하여 후손으로 세웠으면 끊어지는 대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산과 노사는 모두 성상의 지친이니 제사가 끊겨 외로운 홀령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을 대신들이 모두 중난하게 여기면 반드시 폐조 때 들어 참혹한 꼴을 보고 듣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상의 뜻에 하고 싶으시면 마땅히 하시되 천만세의 의론에 관계될 일이니 경솔히 결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후손이 없는 제왕을 제사하면 좋지만 후손을 세우면 옳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 신씨가 생존하여 만일 후손을 세운다면 반드시 어머니로 섬길 것이니 이래서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종사와 관계되는 일이어서 비록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만일 후손을 세우려면 마땅히 소원한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배우 신씨가 어머니로 섬기기가 곤란할 듯하니 사중삭에 제사를 거행하여 제사 끊기지 않도록 함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노산의 후손을 세우는 일은 선조 때 어렵게 여겨셨지만 다시 생각하건대 비록 죄를 얻다 하더라도 외로운 홀령이 얻닥할 데가 없으니 차마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종친으로 후손을 삼음이 어떠하겠는가? 후손을 세움이 방해롭지 않다면 마땅히 세워야 한다. 어찌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며 이 계명이 아뢰기를 위에서 짐작하여 결단을 내리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의 후사가 되는 사람은 그의 아들이 되는 법인데 후손을 세우려 한다면 어느 종친으로 해야 할까 하며 은기가 아뢰기를 종친은 불가하니 촌수가 넘은 소원한 사람으로 단지 내 명절에 제사만 지내도록 하시되 노산과 연산을 같은 예로 하소서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일이 매우 중대하여 의논이 각각 다르니 잘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널리 의논해도 기일되지 않는데 후손을 세움이 무방하다면 세워야 하고 방해롭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며 김안국이 아뢰기를 후손이 되는 사람은 아들 노릇을 하게 되는 법인데 만일 곤란하다면 단지 제사만 맡도록 하면 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신자의 사이에 어머니로 섬기면 곤란한 일입니다 하고 계명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지하의 영혼이 어찌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비록 다시 생각해봐도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였다. 또 사막의 본뜻을 구명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사막의 약설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고 대전에도 실려 있어 일체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니 다만 숭상하지 않음이 옳습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대전의 법을 일시에 고칠 수 없고 천문과 지리는 곧 산을 보고 나를 택하는 일들이어서 피할 수 없으니 다만 숭상하지 않음이 옳습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천문은 무릇 성병과 역상을 모두 고찰하는 것이니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길흉을 점하고 지리를 가리는 것도 모두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숭상하지 아니하여 민간의 패풍이 없도록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태종조의 지리 따위 잡설을 모두 불태웠으니 이런 좌도의 것은 마땅히 숭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천문은 중요한 것이어서 예로부터 제왕들이 모두 다루었지만 지리와 명과의 학은 모두 떳떳하지 못하고 속역서와 도류 같은 것은 더욱 허탄하여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서하는 일은 대전에 실려 있으니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되고 마땅히 숭상하지만 않아야 합니다 하고 권균, 윤순, 안당, 이계명, 조계상, 한세화는 모두들 비록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상께서 숭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윤금선이 아뢰기를 천문일은 단지 조심스럽게 인시를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성신의 변화는 제방이 마땅히 공구수성하여 감히 경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컨대 조종조에서는 나의 젊은 문신을 가려 그 뜻을 간곡히 하였다니 이는 중요한 일이지만 질이나 명과 같은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 많으니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조로부터 해왔고 대전에 실려 있으니 모두 다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점 고영산 이자견의 의견도 또한 그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질이 음양 같은 일은 잡된 일이겠지만 친문은 매우 긴요한 것이니 폐할 수 없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천문학 이외의 그 나머지 질이나 명과의 학문은 모두 폐해야 합니다. 맹인들은 보고 듣지 못하니 음양, 사생, 길흉, 소장의 이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의 학문도 또한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세속이 그런 속설에 현혹되어 더러 시기가 지나도록 장사하지 않음은 매우 옳지 않으니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대전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그대로 두고 천문에 있어서는 습독관을 세워야 하는데 성종도에도 또한 문신을 가려 강습하게 했었으니 이는 마땅히 거듭 밝혀 거행해야 합니다 하고 김안국이 아뢰기를 천문은 조정조로부터 문신을 가려 습독시켜 권면한 일이 있었고 지금에 있어서 또한 나이 젊은 문신을 뽑았는데 신 역시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가려서 뽑기는 하였지만 문신들이 모두 학습하지 않으니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다시 습독할 사람을 뽑아 권면시킴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보건대 관상감에 천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마땅히 권면해야 한다 하였다. 또 사라능단의 그 옷은 모두 금단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이런 마땅히 대전대로 해야 하는데 그 옷은 대전에 있으니 금할 수 없습니다. 안옷은 입지 않을 수 없으나 부녀와 명부들이 내연에 입시할 때 이처럼 금단할 수 없으니 마땅히 남편의 관직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요사이 사치가 풍습이 되었으니 모름지기 검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도까지 모두 검단한다면 조화나 조참 때 복식의 규모가 없고 또한 모든 연양 때 입지 않을 수 없으니 사족의 부녀들은 남편의 직에 따라 입도록 함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전들의 겉옷은 입게 하고 안옷은 일체 금단함이 마땅하다 하매 용계가 아뢰기를 겉옷은 곧 예복인데 흉배를 무명옷에는 붙일 수 없으니 만일 금단한다면 조정의 광채가 없어지므로 부녀들은 남편의 관직에 따르도록 한다면 계급이 또한 밝아질 것입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겉옷을 모두 금단한다면 조정의 광채가 없어지고 또한 외인이나 야인들을 연양할 때는 입지 않을 수 없으니 안옷만 금단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계명 금손
윤순 안당의 의논도 동일하였다. 남군이 아래기를 그래 습속이 사차니 만일 패단을 바로잡기로 한다면 마땅히 일찍 금단하고 비단고도 또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토사물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엄중하게 검단한 후에야 법이 시행되고 이렇게 엄중히 검단하면 몰래 중국으로 금은을 가지고 가는 패단이 또한 없어질 것이니 비록 외인이나 야인을 연양할 때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토산으로 정결하게 입으면 되고 반드시 능단을 입을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인신은 농사 시기를 말한다. 정조실록 26권 정종 11년 10월 29일 장축 6번째 기사 종실 재상 및 사족 부녀들의 겉옷은 사라 능단을 써도 금단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조실록 26권 정종 11년 10월 29일 장축 7번째 기사 천문학 습득을 권장하는 절목을 세우도록 하였다. 정조실록 26권 정종 11년 10월 29일 장축 8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정조실록 26권 정종 11년 10월 29일 장축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정조실록 26권 정종 11년 11월 1일은 무인 첫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정조실록 26권 정종 11년 11월 1일 무인 두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은 표빙이 아래기라 노산 연산의 후손 세우는 일을 미리 널리 조정의 의논을 거두었으나 의논이 한결같이 못하여 아직까지 결정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산과 연산은 모두 조정의 유체로서 한나라의 임금으로 있었으니 외로운 영혼이 의탁할 데가 없게 해서는 안 되고 모두 마땅히 후사를 두어 제사하게 해야 합니다. 노산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만 연산은 비록 종사의 주를 얻어 연이 끊겼다 하더라도 천성의 골육 지친인데 어찌 제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의 외로운 영혼이 의탁할 데가 없음을 애처롭게 여기시어 후순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노산 연산의 후손 세우는 일을 처음에는 세워야 한다고 여겼는데 끝내는 세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신씨가 살아있으니 외로운 영혼이 의탁할 데 없는 유가 아닌데다가 비록 후손을 세운다 하더라도 후손된 사람이 어찌 능히 성심껏 어머니로 섬기겠습니까? 신씨가 또한 반드시 봉사할 집을 얻으려 할 것이고 또 신씨는 심상한 여인의 처지가 아니니 어머니로 섬기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에 후손 세우는 것을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세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여기오니 바라건대 성상께서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역시 그렇다 하였다. 정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1일은 무인 세번째 기사 연대를 뒀다. 정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1일은 무인 네번째 기사 사관을 보내어 노산과 연산의 후손을 세워야 하는지를 의논하도록 하니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노산이 폐위된 것은 곧 조정의 처지에서 나온 것으로 일이 중대하고 연산은 도리를 잃어 폐위된 지가 오래지 않으므로 인심이 아직도 석연치 않은데 전하께서 이번에 끊어진 데를 이어줌을 중히 여겨 후사를 두려고 하시니 이니 지극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송일이 의논드리기를 노산의 일은 연대가 이미 오래되어 제사가 끊긴 연후를 지금 고찰하기 어려우나 연산을 위해 후손을 세우면 친친의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매우 중한 일인데 신이 오랜 병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시비에 어두우니 마땅히 예를 널리 고찰하고 깊이 후위를 생각하시어 성상의 마음으로 재량하셔야 하나 경솔하게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박열 송천이가 의논드리기를 후손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면 진시로 선왕이 끊긴 대를 이어주신 의리와 합치됩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비록 더 의논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위에서 결단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 후손을 세우려면 마땅히 친속으로 해야 하는데 연산과 노산이 지금 이미 속적이 끊어졌고 만일 소원한 친속으로 관직이 없는 자를 후사로 삼는다면 봉작을 승습하기가 또한 어려울 것이며 봉작을 승습하지 못하면 또한 오래지 않아 제사도 도로 끊어질 것이다. 만일 부득이 대신들이 아랜대로 국가에서 제사를 차린다면 길이 향사가 폐하지 않게 될 것이고 후손을 세우면 불가하니 해조의 마라의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유순과 송일은 비록 대신이라고 하나 수는 본래부터 우물쭈물하여 두 차례나 술상이 되었어도 건의하여 밝히는 바가 없어 한갓 추세에만 잘함으로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늙었어도 죽지 않는 것을 적이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일은 본래부터 탐심이 있고 험악하여
전국 초기에 유자광이 상수하여 사림을 모함할 때 이리 그의 조카 생원 김희수라여 쓰게 하여 이런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다. 불문에 부추긴 것만 갖지 못하다. 열과 천희는 비록 극렬 진달하기는 하였지만 진실로 선왕들에게서 끊어진 대를 이어주었던 의리와 합치된다고 하였으니 대개 그들의 사람됨이 비록 학술은 없지만 마음이 험악하거나 비뚤어지지는 않아 사람들이 바리아우로 이런 의논하는 것을 듣자 다소 선으로 지향할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진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1일 무인 5번째 기사 흉년 때문에 공신의 중삭연을 정지하였다. 진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1일 무인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2일 김효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얘기를 진강하인데 상이 이르기를 이 대문에 거처가 장중하지 못한 것도 효도가 아니요 임금 승김이 충성스럽지 못한 것도 효도가 아니요 벼슬살이가 공경스럽지 못한 것도 효도가 아니다 하였다. 대저의 효도는 곧 온갖 행실의 근본이니 임금은 마땅히 효도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 또한 이로써 임금을 섬겨야 할 것이다. 이러므로 옛말에 충신을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고 한 것인데 요사이는 복량하러 가는 사람을 볼 수 없으니 어찌 늙은 어버이가 없어서 그렇겠는가. 관작에 얽매여 못하는 것이 아닌지 하였다. 사경, 기준이 아래기를 어버이 섬기는 도리는 상하가 다름이 없는 법입니다. 대범 종묘에서 선대를 제양하고 자손이 보존되도록 함은 곧 제왕의 효도이니 효도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효도는 곧 온갖 행실의 근본이니 위에서 지성으로 하신다면 인심이 자연히 화순해져 어그러진 풍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근래에 세상의 도의가 쇠퇴하고 야박해져 모두 효제의 도리를 모르므로 전혀 화순한 풍속이 없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어의 섬김이 효성스럽기 때문에 효도를 옮겨 임금에게 충성하게 된다 하였는데 이렇게 옮겨지는 개들이 모두 위에서 지성으로 실행하기에 달린 것이니 친친하고도 백성에게 이인하고 백성에게 이인하고도 만물을 사랑하신다면 아랫 백성이 자연히 감아둘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억지로 하면 되지 않고 마땅히 본수에 맞는 일을 한다면 아래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효도하여 세상의 도의가 화순해질 것이다 하였다. 영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무왕과 주공은 누구나 아는 효자 아니겠는가 하였음은 선대의 뜻을 잘 이어받고 선대의 일을 잘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종께서 삼전을 효성으로 섬겼음은 성상께서도 알고 계시는 일이니 마땅히 이로써 법을 삼으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효도하는 도리가 하나만이 아니다. 그러니 육체의 복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복량함이 더욱 큰 법인데 효령과 같은 것은 훌륭한 일로서 이 과거를 거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쓸만한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새 법을 낼 수는 없으니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임용할 때 먼저 효령한 사람을 씀이 가하다 하며 사간 홍언필이 아뢰기를 효령한 사람은 마땅히 따로 추천하여 임용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효령가를 둘 것이 아니라 만일 효령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바로 발탁하여 써야 한다 하며 승지 윤은보가 아뢰기를 외방에 효행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올려다 써야 하되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은 참봉 같은 작은 관원을 제수할 것이 아니라 높은 벼슬에 발탁하여 제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작업의 순서에 따른다는 법이 있지만 특이한 사람은 발탁하여 써야 하니 단지 효름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기준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단지 과거로만 사람을 임용합니다. 그러나 과거 길이 너무 좁아 현명한 사람이 더러 임명되지 못하니 만일 특이한 효름이 있는 사람이면 발탁하여 임명함이 좋겠습니다. 상상께서 효렴과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면 조정과 의논하여 시행하심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2일 김효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사라능단을 이미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처리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종칠 재상 및 부녀들의 겉옷은 모두 아청색 비단으로 마땅히 중국에서 무역해야 하고 장사들의 겉옷은 아청색만이 아니라 잡색으로도 하고 의인나 기녀가 내연 때에 입는 옷은 곧 대홍 비단으로 이는 모두 마땅히 입어야 하는데 무역을 금한다며 법을 세운 본의가 없어지게 되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 물으라.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상임원에 전교하였다. 평소에 초록, 요청, 대홍, 비단을 짤 때 반드시 무슨 무늬로 짤 것인지 아래에서 하는데 이제는 아정색 사라도 또한 이 예대로 와서 아래대로 가라. 사실은 논한다. 남자는 안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바깥일을 말하지 않으면 국가나 각 가정에 따뜻한 도리로서 이와 반대되다며 식자들의 기롱을 면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번의 정교는 곧 길쌈하는 것이니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2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6권